스케치하고, 그렇죠? 여기다 뭘 넣고 뭘 넣고 하는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합성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구성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는 거는 그건 선택이에요. 구도가 아니고 구성. 내가 이 시대를 순간적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이런 사진 찍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경 생태하고 문제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방사능의 모양이 우리 식구들이니까 조금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사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그 현대사진이나 구성한 여출이라는데 30분 동안 얘기하려니까 다 잘랐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도 자르고 다 잘랐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회장님 이따가 30분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진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스트레이트한 그 테킹 포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인위적인 신데틱한 사진 테킹 포토 하는, 메이킹 포토 하는 그 두 가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테킹 포토 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테킹 포토 한다. 아니면 난 메이킹 포토 한다. 대부분의 분이 아마 테이킹 포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메이킹 포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제주에? 아 그래요? 진짜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손을 안 드시는 거 아닌가? 그러서 못 합니다. 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의 표현 매체나 방법에 대한 문제로다가 이게 이분적으로 분쟁이 되고 있죠.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배 선생 사진은 사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선생님 사진은 사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 사진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사진이 진짜 사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한마디 하죠 제가. 제 사진은 예술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인정해 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사진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 사진을 하시는 것 같아. 그쵸? 예. 그러면 나는 사진을 찍는 건가 만드는 건가? 그 바로 대부분의 우리 제주도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스트레이트한 그런 사진 하면서 구성 연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 연출에 대한 그런 사진들. 좋은 생각이죠. 예?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아, 좋은 생각?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성 연출 사진에 대해서? 여기서. 해야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진이 예술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진이 예술인가 아닌가요? 막 큰 소리 치는 사진가들도 있어요. 이제 사진이 예술이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한 10분이니까 자, 이 직접 스트레이트 포토 그 테킹 포토가 사진을 예술로서 끌고 올라간 것 같습니까? 예술로 승화시킨 것 같아요? 아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메이킹 포토가 사진을 예술로서 끌고 올라간 건가? 네. 왜 손 드셨어요?
저는 잘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데 메이킹 포토가 예술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예술로 하시는 메인스트림이 바로 메이킹 포토라고 봐야죠. 그게 주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테이킹 포토가 예술이 아닌 사진이 뭐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주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류가. 첫 시간에 우리 조준 선생님이 조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메이킹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봤는데 그런 사진들이 예술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진. 그래서 이제 여지껏 테이킹 포토하고 우리 평생을 이렇게 아날로그 때부터 사진해 갖고 왔는데 이제 와서 메이킹 포토 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셔갖고 앞으로 작품 활동할 때 우리 사진작가 회원들이 작품 활동할 때 참고를 하셔서 이 메이킹 사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과연 예술로 어떻게 끌어올린 건가, 요거를 좀 잘 알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구성 연출에 대한 것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우선 없는 걸 있는 거로 가변적 모방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메이킹 했다는 게 아닌 거죠.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나 오늘 오전에 사진 강좌에 아마추어들 아직 입회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밖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지도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아직도 그런데 구성 연출하면 안 된대. 사진을 합성하고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진을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있는 것을 가변조하고 모방하고 왜곡하고 하는 거짓스러운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구성 연출한 원형이 구상회화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타블로 위방이라는 게 타블로 위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블로 위방 사진이 구성사진, 연출사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원형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중세시대 때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구상회화가 이제 나와서 타블릿 비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었죠. 유럽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뭐 행렬을 한다든지 뭐 야외극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동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동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이나 아니면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복장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보면 유명한 관광지에 신 복장하고 뭐 장군 복장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옆에 사람 지나면 콱 이렇게 놀리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념사진 같이 찍어주고 팁 받고 그러는 거. 이게 그냥 어저께 오늘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귀족이나 부르주아나 뭐 사기업의 인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먹고 놀 때, 유인놀이 할 때 거기서 그런 복장들을 하고 나와갖고 어차피 이 복장 차려봤으니까 사진일 때는 그림일 때는 화가가 거기 있으면서 그림으로 그렸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변해서는 사진으로 그걸 찍는 그런 유의문화 이런 형태에서 이 타블로 위방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사진에서 차용한 거예요. 차용한 건데 그 차용한 게 뭐냐면 예술 사진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술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연출한 건데 거짓스러운 뭐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 현재의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현재의 것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 그림의 사전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어떤 신화 전설 사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구상회화의 바탕을 둔 거, 거기에 그런 거에서 사진을 이렇게 딱 동상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진을 탁 찍었을 때, 그때 이제 타블로 미랑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작가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거, 그런 걸 담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짓스럽고 왜곡시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픽토리얼리즘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돼요. 픽토리얼리즘을 살펴봐야 되는데, 중세기 중반 초상사신 때부터 20세기 이 초반까지 추구했던 회화, 예술사진의 미학적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걸 픽토리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픽토리얼 회화적 예술사진을 가려고 한 게 뭐냐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술사진 시대를 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간 거 아니에요? 이 회화주의 예술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20세기 초반에 거쳐가면서 개념미술, 개념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스트레이트 포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진들을 하다가 이 개념미술, 개념사진이 나오면서 사진이 또다시 한번 예술로 변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예, 그런 배경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쨌든 이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낭만주의 문학이나 회화나 이런 그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연출과 컨비네이션 프린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진을 찍은 걸 갖다가 이 예술로 다 들어가려면 그 당시 방법이 뭐였죠? 유일한 방법이 사롱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롱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그 사롱에서 사진 얼른 와 이랬을까요? 거부했겠죠. 밀쳐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사진은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카메라는 도구로 사진을 털컥 찍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화학적 반응을 얻어내니까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밀어냈죠. 이 사롱가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사롱가 그러니까 저 술 먹는 거, 2차, 3차 이런 거 그거 연상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유일한 방법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쳐내니까 어때요? 이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 사롱에 진출하려고 그럼 니들이 하는 방법으로 갈게,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 갈게 라고 하면서 이걸 쫓아간 거예요. 미술을 모방한 거죠. 미술.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픽토리얼리즘이 나왔는데 주제, 소재, 대상, 기법까지 철저하게 그림 그리는 이 방식을 갖다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은 어때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갈 수 없잖아. 그 당시 낭만주의 때의 그 그림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신화, 전설, 사건 뭐 이런 거를 갖다 그리는 건데, 그리는 화가는 마음대로 그걸 그림을 그려놓지만 사진은 현재성, 현장성이잖아요. 여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나 로마로 가려니까 스테이지를 만드는 거죠.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런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극이나 이런 그런 거 봤을 때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뭐를 사극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복장 갖추고 이렇게 해서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해서 그 시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몇십 명 모아놓고 한 장 영화 촬영하는 것이 착각 찍지만 그 시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한 장 찍은 걸 갖다가 합성을 하는 컨비네이션 프린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짓스러운 걸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시대에. 예술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게 오스칼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진 공부할 때 처음에 보는 그 사진인데, 여기 한 지도자가 좌우 청년한테 인생의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범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한 청년은 그대로 따르지만 한 청년은 방탕의 길로 가고 뭐 술, 여자, 뭐 이런 마약 이런 거에 간다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이걸 카메라 들러내고 나가서 찍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성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짓스러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회화를 쫓아가는, 왜? 회화를 쫓아간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 시대에.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진이 예술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왜? 카메라는 기계,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을 얻어서 만드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게 아니야.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어. 라고 재판에서 1심에서 졌어요. 그러다 2심에 가서는 뒤집어졌죠. 그게.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야?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저기 한라산 바라보고 조리개 얼마, 셔터 스피드 얼마, 구도 어떻게 놓고 찰칵 찍은 사진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그런 재판이. 그래서 어쨌든 사진이 예술로서 될 수 있어라고 해갖고 인정받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이걸 샀어요. 이걸 예술로 인정을 해갖고. 그때 이 오스카 레이난드가 뭐예요? 30장의 필름을 합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무대는 어떡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배치해서 사진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 찍은 거를 갖다가 합성한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술을 위한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 예술로 가기 위한 사진에. 첫 번째가 뭐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진에 이야기가 내재되어야 되는데 그건 권선징악이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빅토리아식 권선징악이 여기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방탕의 일로 가고 막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손, 작가의 손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스케치하고, 그쵸? 여기다 뭘 넣고 하는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합성을 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카데믹한 구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진에 구도 그러죠? 스트레이트한 사진에서 구도라는 말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맞아요. 구도라는 말은 안 맞고 구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구성하고 연출한 거면 구도라는 말이 맞죠. 쓸 수 있죠. 하나하나 다 배치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캠퍼스에다가 산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나무가 5그루가 있어. 3그루만 그려놓으면 좋겠어. 마음대로 내가 구도법에 의해서, 아카데믹한 구도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는데 사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쵸? 있는 그대로의 형상, 오브제가 나와 있어요, 세상에. 사진가는 뭐예요? 선택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자르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프레임 안에 작업할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구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비유하는 말을 그렇게 하죠. 건축과 같다. 구도라는 말. 뭐냐? 건축은 뭐예요? 맨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는 뭘 놓고 방 안방은 어디 놓고 거실은 어디에 놓고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원에다가 나무를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갖다 집어넣어주는 것이 그게 구도인 거예요. 구성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는 거는 그건 선택이에요. 구도가 아니고 구성이에요. 내가 넣고 빼고 하는. 이렇게 연출하고 구성하고 합성하고 그럴 때에만 구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구성할 때 아카데미가 구조, 원근법, 소실점, 균형, 조화, 통일 이런 게 여기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효과죠. 선악이 들어가고 극면하고 방탕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가야지만 예술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성하고 연출할 때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그 로빈슨의 인종이라는 사진인 거죠. 이것도 5장의 사진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왜 회화와 문학의 그 주제를 내용으로 했는가? 그 주제가 그 시대의 삶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태킹 포토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게 다 현대사진이 아닌 거예요. 현재 찍었다고 해서 현대사진이 아니라니까.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과 현실을. 그래야지만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한 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합성했는가? 있는 그대로 표현이 불가능한 주제, 소재, 대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갈 수가 없잖아, 사진은. 그쵸? 과거나 미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 과거나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성하고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 만들듯이, 연속극 만들듯이. 왜 순수한 효과도 있는데 회화적 효과에 집착했는가? 회화적 효과가 상상력을 높이고 확장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 사진이 처음 발명이 되고 나서, 그쵸? 발명이 되고 나서 초상사진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회화주의 사진 시대가 열릴 때, 초창기 때, 1850년대 이때에 구성하고 연출하고 합성을 했다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나고 나면서 뭐가 됐어요? 자연주의 사진이 나오고 뭐 스트레이트 포토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사진의 본질로 가야 된대. 근데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갔어요, 사실. 이 세계가.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또 원했어요. 그래서 다큐나 보도나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그 저널리즘 이런 게 이제 그 상승을 한 거죠, 사진이. 그러면서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개념 미술이 출현하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 개념 미술이 출현해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이런 거죠. 전통 시대의 그 예술의 아우라는 뭐예요? 결과를 중요시했어요, 결과. 그림이라면 그림에다 그리는, 캔버스에다 그리는 결과물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조각을 중요시했고, 작가가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조각을 중요시했고.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 없어요. 그림의 소재가 왕이나 신화 이런 거지 서민의 소재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전통 고전 회화에서 보면 없죠. 그 다음에 유일하고 천재들이 그거예요. 왜? 하나여야 되니까. 그림 그린 게 하나여야 되니까. 이게 전통 예술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념 미술이 등장하면서 이 복잡한 현대에서, 복잡 다양한 현대에서 캠퍼스에다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냥 캠퍼스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캠퍼스를 벗어나. 그리고 캠퍼스를 걸어놓는 화랑도 벗어나서 자연 현장이나 아니면 생활의 일상생활의 현장 여기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작가의 생각, 개념, 아이디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 작품들이 뭐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가변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활용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자신들의 작품 활동하는 거가 순간적으로 가변적으로 막 흘러가니까 사진을 다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에 찰칵찰칵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전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가 제주도니까 제주도가 유명한 게 감기, 아까 여기서 감귤이 보이던데 감귤이, 그쵸?
유명하잖아요. 그걸 하나 내가 땄어. 따갖고 와서 이게 전시장이야. 전시장에 딱 올려놓고 이걸 제목 인생 작가 배택수 이렇게 전시하면 이거 여러분들 작품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이거 무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 감귤나무에서 직접 따다가 딱 전시해놓고 이거 인생이래. 지금 막 따왔으니까 애기 같은 거래. 그러면서 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점 썩어서 문드러져 갖고 없어지는 그런 거래. 그게 개념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피에로 만초니 살아 숨쉬는 미술 작품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누드 모델한테 여기다 서명을 마련합니다. 10월 15일 배택수. 살아 숨쉬는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대. 그렇죠. 사람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명을 마련 딱 해. 여기다가. 작품이 아닌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의 파라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길보타 정시 노래하는 조각이에요. 이건 한 사람 두 사람 다 뭐 근분 이렇게 몸에다 치장을 하고 그래서 노래하는 조각이에요. 그래서 태엽으로 감는 그 인형 있죠. 발레하는 거 같은 거 이렇게 돌려놓은 띠리띠리띠리 돌면서 노래하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인형이 돌아가는 예술이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녹음을 해놓고 그걸 틀어놔. 틀어놓으니까 자기들이 삐끗삐끗삐끗 돌아가. 그럼 이게 예술이래.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가? 사진으로 찍잖아. 그쵸? 사진으로 찍는데 좌측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좌측은 사진 아니에요 저쪽. 그죠? 이 사람들은 조리기 얼마, 셔터 스피드 얼마, 노출 얼마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내 작품 했던 거에 증거 능력 테스트로 내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시하는 거야? 5억 몇십억 팔려. 그걸 사진 잘 찍어서 이게 팔리는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사는 거예요. 예술이야 이런 거죠. 뒤에서 5분밖에 안 남았대. 그 유명한 변기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 듀샹이 뭐 복잡한 이것만 갖고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질라는데 듀샹이 그 아모리쇼에서 지금은 유명하게 그 당시에는 저긴데 어쨌든 그 당시에 듀샹이 그 중전 작가였어요. 심사도 다니고 그런 중전 작가였는데 그 아모리쇼에서 그러는 거죠. $5만 내면 어떤 장르 어떤 작품을 갖고 와도 전시를 다 하겠다. 해주겠다. 그래 그럼 니들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이걸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듀샹이라는 거 못 쓰고 우리로 말하면 대림산업이나 무슨 뭐 한샘이나 이런 변기 만드는 그런 회사 이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전시한 거니까 어때 이게 전시가 되겠습니까? 이틀인가 3일 만에 철거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원본이 없어요. 그때 찍어놓으면 요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듀샹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게 새로 막 내가 사온 거다. 그릇과 마찬가지다. 새 그릇과 마찬가지다. 여기다 물 따라 먹으면 어떠고 밥 말아 먹으면 어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평소에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예요? 퇴폐적이 지저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변기라는 게. 그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작품이 될 수 없는 것도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에서 세계의 의자도 이것도 역시 이건 실제 의자고 이거 실제 의자를 찍은 사진이고 얘는 텍스트인 거죠. 사전에서 의자 이렇게 치면은 의자가 뭐라고 써있는 텍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다 다르다는 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키스 안에서 자기 매장이 되는 건데 예술적 오브제가 점점점 없어지면 작가도 소멸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땅속에 점점 하나씩 묻혀 들어가죠. 대지 예술인 거죠. 나중에 예술가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간 찍어서 그걸 전시했더니 5억, 50억. 그것도 팔리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도 오늘 이 토론 끝나고 나서 여기 칠판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각자 좀 서명해주고 오늘 그 느낀 점 좀 써주고 가세요. 막 써주고 가세요 라고 하면 쓸 거 없으면 자기 전화번호 써도 되고 이름 써도 되고 써주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기다 써놨어요. 나는 이걸 난짝 들어다가 팔아. 그랬더니 55. 내 생각을 사갖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묻는 거예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들이 다 했잖아요. 그쵸? 나는 생각만 했잖아요. 이거 내 작품인데. 저작권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나한테 있나요? 저한테 있는 거죠? 저작권. 50억 팔으면 나눠줄 것 같아? 안 나눠줘. 그래요. 이 저작권을 묻는 거예요. 사진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을 연출 가공해서 메이킹해. 근데 왜 연출하는 거죠?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기는 찍는데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 관념, 철학, 그 당시 심리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걸 찍어도 다 다르게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오늘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석양을 사진 찍으면 어떤 사람은 그 노을을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노을을 보면서 센치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노을을 찍는 거예요. 같은 노을을 찍어도. 그렇죠? 자, 윌리엄 웨이그만의 이거 개사진인 거죠. 그 걔들한테 웨딩에 그 결혼 양복을 입혀서 결혼식을 하고 이 소파에 편안히 사랑같이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새 개들이 개인가요? 집에서 키우는 게? 내 자식이죠. 막내딸,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 기념사진 찍어줄 바에는 이렇게 사람같이 찍어주자. 내가 사람같이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태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연출했다는 거죠. 왜 만드는가? 개념미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사진이라는 그 잠재력을 발견해요. 미술 쪽에서. 미술 쪽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걸 발견해요. 그러고선 자기들이 작품하는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그 최종 결과물, 그 작품 활동하는 것의 최종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걸 전시를 해요. 그 사진이 여러분 예술이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카메라 들러내고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노을 사진 찍은 게 예술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허브사진을 연출한 샌디 스코커랜더가 있죠. 이 사람도 환경 생태학의 문제를 다루는 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고양이 이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이걸 다 깎았어요. 그걸 색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자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의자들 배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시가 끝나고 났을 때 배치를 해서 사진 한 장 이걸 딱 찍은 거예요. 이게 최종 이미지인 거예요. 이런 거가 구성 연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냐고. 그림으로 그리면 그릴 수 있겠지. 이 샌디 스코커랜더도 미술을 전공한 여자예요. 여잔데 이 그림 그리는 양식의 한계를 느끼고 이 설치 사진 작가로 이게 돌아선 사람인 거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학부에서는 그림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서양화가예요. 근데 지금 돌아서서 사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스케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죠? 스테이지 만들어 놓고 이 전시 끝나면 스테이지에 인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촬영해서 최종 이미지가 사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갤러리 관장들 이런 거 팔아요? 전시가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우리 갤러리 관장도 이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고기의 목소리라는 거죠. 이게 그 여러분 영화 보면 괴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10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인가요? 한강에 그 물고기가 저희가 돼서 그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것 같이 이게 뭐 카메라 들으면서 나가서 찍을 일이 아니죠.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그 물고기들이 점점 증식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만들고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킹 포토를 하던 메이킹 포토를 하던 그건 뭐 우리 작가들 뭐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테이킹 포토를 하더라도 현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돼서 그런 사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메이킹 포토 하시는 분이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동원해서 하세요. 단지 최종 이미지가 사진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현대 사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신호를 보내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 나만 1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자, 우선 여기서 끝내고요. 이따 그 토론 시간에 또 이제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